안녕하십니까. 아차성희롱의 저자 정지승입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무섭게 돌진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변화하지 않고 마치 오래된 관습처럼 살아간다면 찾아오는 건 도태뿐이겠죠. 여러분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혹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또는 사회에서 동료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성문화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요? 이제는 숨기고 감추는 성문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렇다고 방종으로 흘러가는 성문화까지 두고 보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회 곳곳에서 노력해야 부끄러움과 두려움 없는 성문화를 우리 후손들이 가꾸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희롱이 왜 일어나는지 살펴볼까요? 성희롱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먼저 자연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성희롱은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옛날부터 인식되어 온 것이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과 이성에 대한 관심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조직 문화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성희롱의 대부분의 하나의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조직이라는 것이 상하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사회 문화적 원인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적인 규범을 남성들이 정하기 때문에 자칫 성희롱을 가부장제의 자연스러운 관습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성평등 문제가 있죠. 직장 내에서 남성들은 흔히 여직원을 동료가 아니라 여성으로만 바라보는 경우가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육체적 성희롱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잘 나가는 회사에 전도 유망한 부회장 조 씨가 있었습니다. 조 씨는 여직원들에게 친절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기도 했죠. 그런데 조 씨는 평소에 여직원 B 씨에게 딸 같고 가족 같다고 하면서 손을 잡는 행동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 씨는 여직원 B 씨를 포함하여 같은 부서의 사람들과 회식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나이트클럽에 가게 됐죠. 그런데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요. 직원들이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밀치고 말리게 되었고 그 와중에 조 씨가 여직원 B 씨의 가슴을 치게 된 것입니다. 조 씨는 실수로 B 씨의 한쪽 가슴을 쳤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직원 B 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조 씨가 가슴을 친 직후 곧바로 울음을 터뜨렸고 이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신체적인 접촉을 넘어섰다는 근거라고 볼 수 있어 성희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은 억울하거나 슬프면 눈물이 나옵니다. 그것이 아픔의 증거라는 듯 말이죠. 여직원 B 씨는 한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자기의 존재가 조롱당하거나 하찮게 여겨질 때는 치욕스러움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희롱과 연관된 키워드는 바로 조롱입니다.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생명체입니다. 더군다나 성에 관련된 희롱은 쉽게 자신이 바로 나갈 수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두려움이 먼저 앞을 가립니다.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가 깃들여 있습니다. 내가 설 자리, 사람들이 나를 바라본 시선들, 사건의 법에 의해 올린다 해도 나 역시 이룰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눈앞을 가립니다. 피하지 않는 게 당연한 정의라 생각되지만 어떠한 피해는 숨어야만 했던 피해도 있습니다. 앞의 사례는 상사에 관련된 직장 내 성희롱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적인 문제는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누군가가 대한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멸감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존중받지 못한 느낌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아픔의 폭풍우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폭풍우를 잠재울 사건을 마무리할 용기와 이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제시하게 되죠. 약자, 당하는 자, 피해자, 아파하는 자 모두가 쓰러지기보다는 아직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결국엔 다시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이죠. 회사에서 일어난 사례를 하나 더 볼까요?
2005년 모 회사의 이사와 여직원이 업무차 이사의 승용차를 타고 은행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갓길에 세운 이사는 느닷없이 여직원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더니 우리 뽀뽀 한번 해볼까? 왜 스타킹은 안 신었어? 라고 말하며 손을 여직원의 허벅지에 갖다 댔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여직원은 그 이사만 보면 소름이 돋아 100m 밖에서도 피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상하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전형적인 성희롱 사건의 한 예입니다. 우리는 찰나의 욕망을 따라 행동한 후 잘못되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뻔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욕망 때문에 하게 되고 그러면 그들에게 미래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욕망의 끝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경솔한 욕정을 해결하기 위해 다가갑니다. 모두의 불행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언어적 성희롱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